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 2월 23일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공매도 설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알렉산더 엘더에 언제 매도할 것인가, 주가 하락에도 이익을 얻는 공매도 부분. 공매도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차례라는 것은 저번 시간에 이제 끝을 맺으면서 제가 이제 차주 잔고 비율과 환매 소요 일수 이 두 부분을 알렉산더 엘더는 공매도하는 사람이 많은지를 판단하는 여부로서 판단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실 때 만약에 초보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 이제 카페 창을 제가 한번 띄워봤거든요. 저희 네이버 카페에서 이 영상 부분에서 이제 기초 강의 부분이 있잖아요. 기초 강의 부분에 검색을 여기다가 이제 공매도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다음과 같은 화면이 이제 떠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38강, 39강, 40강 이게 공매도 강의 세 차례를 해드린 건데 직접 공매도 하는 방법까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네,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하시고 영상을 또 이번 영상을 시청하셔도 이해가 쉽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다음에 이번 시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알렉산더 엘더 박사는 차주 잔고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매도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매도 주식수와 그 주식의 유동 주식수를 비교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유동 주식수라는 것은 공매도가 가능한 주식을 가리킵니다. 공매도 가능 주식. 그래서 어떤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에서 세 가지 주식 집단을 빼면 유동 주식수가 산출이 되는데요. 세 가지 주식은 우선 1번은 임원에게 지급된 매각 제한 주식.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임원의 인센티브로 지급된 주식 일정 기간에 주식 처분이 제한된 것들. 네, 그런 주식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업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들이 이제 보유한 주식. 그리고 세 번째는 내부자 주식. 네, 이런 것으로 이제 세 가지를 예를 들 수 있겠죠. 발행한 총 주식수에서 쉽게 팔리지 않는, 쉽게 팔 수 없는 주식수들을 빼면요, 공매도가 가능한 결국에는 유동 주식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증권사들은 공매도 되었지만 환매되지 않은 주식수를 보고해 정보를 공개합니다. 네, 증권사들은 공매도가 되었지만 아직 환매가 되지 않은 이런 주식수를 보고해서 정보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되어 아직 환매되지 않은 주식수를 공매도되어서 아직 공매도됐는데 아직 환매되지 않은 주식수가 있겠죠? 네, 이 주식수를 유동 주식수로 나누면요,
아까 말씀드린 유동 주식수로 나누면 바로 차주 잔고 비율이 산출됩니다. 차주 잔고 비율이 산출됩니다. 차주 잔고 비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매도세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겠죠. 매도세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도 또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모든 공매도 포지션은요, 언젠가는 환매가 돼야 되잖아요. 모든 공매도 포지션은 언젠가는 환매가 된다는 그런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데, 공매도한 사람들은 겁을 먹으면 달아나는 속도가 무척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 숏 포지션에 환매에 따른 상승, 환매를 하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잖아요. 그 상승의 속도는 엄청 빠르기로 악명이 높죠. 네. 그러므로 곧 차주 잔고 비율이 상승하면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라는 경고도 된다는 것입니다. 차주 잔고 비율이 어느 수준에 안전하고 어느 수준에 위험한지는 딱 부러지게 규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식마다 다르고 이제 투기자들에 대한 공매도하는 동시에 품매도하는 옵션주는 특히 더 그렇다고 합니다. 품매도하는 옵션주는 그 투기자들이 공매도와 동시에 품매도를 할 때는요, 장세 약세라기보다는 일종의 스프레드 전략을 실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림잡아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이제 알렉산더 엘더 박사는 차주 잔고 비율이 결국에는 한 10% 정도보다 작으면 그나마 용납이 좀 가능하고, 차주 잔고 비율이 20%를 넘으면 공매도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세를 측정하는 또 다른 유용한 잣대로 환매 소요 일수 지표라고 말씀드렸죠. 환매 소요 일수 지표. 산출 방식은요, 한 주식의 총 차주 잔고를 차주 잔고를 1일 평균 거래량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1일 평균 거래량으로 나눈다. 이 지표는요, 그러면 이제 이 환매 소요 일수 지표가 나오는 것인데, 이 지표는 모든 공매도자가 포지션을 환매하는데 며칠이 걸리는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환매하는데 며칠이 소요되는 것이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가득 차 있는 극장에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가 이제 스크린이고요. 극장에서 누가 갑자기 불이야 라고 외칩니다. 불이야 라고 외쳤을 때 실제로 불이 났던 안 났던 간에 사람들은 해당 출구로 엄청나게 몰려들겠죠. 엄청나게 이제 해당 출구로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도 상승이든 하락이든
공황이 조성되는 과정은 비슷합니다. 공매도한 사람들은 하락기에는 느긋하고 게으른데 숏 환매에 따른 그 주가 상승기에는요. 숏 환매에 따른 주가 상승기에는 출구를 찾아서 정신없이 달려가기 때문에 이런 공황 상태가 또 주가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환매 소요 일수가 환매 소요 일수가 1일 이하라고 한다면 문은 되게 넓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적게 되겠죠. 공황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데 환매 소요일수가 만약에 20일 위로 상승을 한다면 마치 이게 때로 이제 50일도 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마치 정말 그 좁은 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몰리는 현상들이 나오겠죠. 네. 그 주식의 매도세의 그 주식이 그러니까 매도세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순식간에 문이 갑자기 넓어져서요. 문이 넓어져서 탈출하기 쉬워지고 환매 소유 일수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쉬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예를 들면 공매도 유통 주식이요. 공매도 유통 주식이 1000만 주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1일 평균 거래량은요. 1일 평균 거래량은 100만 주이면요. 아까 환매 소요일수를 바로 구하실 수 있겠죠. 이제 환매 소요일수는 10일입니다. 그러면 이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환매 소요일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거래량이 만약에 200만 주로 늘어난다면은 환매 소요일수는 5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림잡아서 환매 소요일수가 10일 이하라고 한다면 아까 10%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어림잡아서 환매 소요일수가 10일 이하라고 한다면 스퀴즈의 위험은 조금 낮고 20일 이상이면은 분명한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렉산더 엘더 박사는 트레이더 캐리 로번이라는 트레이더가 했던 말을 예를 듭니다. 특별히 차주 잔고 비율을 보고 매매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매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제 매수와 매도를 가리키는 부분이죠. 공매도가 아니고 매수와 매도를 진행할 때는 차주 잔고 비율을 보고 매매는 하지 않는다. 다만 두 개의 매매가 있다면 차주 잔고 비율이 높은 종목을 매수한다 라는 것이죠. 공매도한 사람은 언젠가는 환매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환매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당연히 매수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차주 잔고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공매도 할 때는
차주 잔고 비율에는 주목하겠죠. 예, 공매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주 잔고 비율에는 주목한다. 이때 차주 잔고 비율을 특정 종목을 피하는 거름망으로 사용을 한답니다. 차주 잔고 비율로 해서 특정 종목을 피하는 거름망으로 사용한다. 특정 종목을 피하는 나는 다수의 무리 편에 서고 싶지 않아서 다수의 무리 편에 서고 싶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나는 그 문은 피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차주 잔고 비율과 환매 소요 일수는 공매도한 사람이 너무 많지 않은 종목을 고르는데 매우 유용한 지표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었겠죠. 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공매도의 부분으로 참고를 하신다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